오늘은 하이닉스가 살짝 약보합인데 어제 많이 올랐고요. 조정이겠죠. 뭐, 예, 네. 예, 뭐 0.5%입니다. 뭐 네. 121만 7천 원. 뭐 오늘 주가 얘기는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예. 결국 이제 어제 하이닉스 이렇게 주가가 물론 시장 영향도 있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더 급등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역시 뭐 오늘 내일 나올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영업이익이 40조 얘기까지가 계속 나오더군요. 40조 저는 넘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할 때를 보면 그 당시 이제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보통 30, 한 7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많이 부른 곳이 52조를 불러. 메리츠. 메리츠에서 52조를 불렀는데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모 일간지에서 메리츠 증권 센터장 인터뷰를 하던데. 그래요? 근접하게 맞췄으니까. 이걸로 보면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제가 어제 그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대기업 분들하고 네네네. 환율 효과가 10% 있거든요, 사실. 아, 참 그건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맞아요. 실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제가 볼 때는 한 52조 선이 맞는 것 같고 환율 효과 10%를 합쳤을 때 57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보면 40조 무조건 넘을 것 같고 그러면 40조에다 환율 효과를 보면 44, 5조까지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까지요? 예. 이게 지금 왜냐하면 1분기 사이에 지금 DDR4 가격이 34% 올랐거든요. 네. 34%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전 때 보통 주문을 하는 게 메모리를 주문하는 게 네. 사전 주문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 주문한 것들이 1분기 출하될 때 그 가격을 다 또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진율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사전 주문할 때 그 가격이 아니라 네. 이제 출하가 돼서 이제 물건이 들어갈 때 그 현물가로 가격이 다 받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빅테크들이 3년 장기 계약을 하잖아요. 예, LTE 그 뭐 계약 그런 얘기 조건이 나오는데. 예. 현재 가격이 아니에요. 출하될 때 가격? 예. 그러니까 물건을 받을 때 가격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양을 확보하는 일단 그게 걔들은 중요하니까. 양을 확보하는 거니까. 네. 그 당연히 조건에 유리한 쪽으로 조건을 걸겠죠. 그러면 최소한 뭐 40조는 당연히 넘을 것이고 삼성전자의 컨센서스와 실적 발표의 그 차이의 갭을 보면 네. 뭐 43, 4조, 4, 5조까지도 볼 수 있지 않는 실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모델 믹스도 심플하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변수가 많아요. 예, 뭐 이것도 모바일도 휴대폰도 있고, 뭐 가전도 있고, 파운드리가 등등등. 적절한 파운드리도 것들이 뭐 있고, 참, 있고 그렇죠. 시스템 에너지가 되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HBM, DDR4, 5, 그다음에 랜드 플래시 딱 4개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75%를 상회합니다. 그렇죠. 75%? 를 상회합니다. 게임 회사 요즘 SK 하이닉스가 게임 회사냐 이런 말까지 옵니다. 그러네요. 예, 한때 게임 회사들 잘 나갈 때 네. 예, 그렇게 그 정도 생각이 80% 영업이익을 봤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좀 갉아먹는 게 낸드였거든요. 근데 지금 랜드 가격 많이 오르고 있던데. 맞습니다. 저도 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좋을 것이다. HBM4는 영업이익이 원래 좋은데 네. 랜드 플래시의 적자 부분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훨씬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석자 내기 시작하면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거로 맞습니다. 똑같은 거네요. 네, 네. 랜드는 뭐 지금 일각에서 계속 자료 나오는 거 보면 올해는 특히 출원 문제 때문에 특히 에이전틱 AI나 그 KB 캐시인가요? 그것 때문에 랜드 쪽에 대한 더 커지죠. 가격이 더 상승률이 높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를 보시는 분들, 이제 AI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LLM에서 에이전트 AI, 그다음에 AI 에이전틱, 그렇죠. 그다음 피지컬 AI 이런 요소를 가지 가는 않습니까? 거죠. 네. 요 네 단계로 가는 순서 중에 지금 세 번째 단계 와 있는데 그렇죠. 요 단계로 가면 GPU 시장에서 NPU나 TPU로 가는 시장으로 하나가 형성되고요. 네. 그러면 GPU에서 NPU, TPU로 가는 요 단계에서
관련 매물이 어떻게 바뀔까를 그렇죠.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낸드 플래시하고 이제 지금 최근에 SK에서 발표했던 소캠. 소캠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TPU 쪽에 이제 그 제미나이는 TPU를 사용하지만 구글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뭐 지금 LG 헥사원이나 다른 LLM을 준비하고 있는 NPU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 그 차이가 좀 있구나. 네. 네. NPU를 사용하게 되면 네. 낸드 플래시가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삼성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2017년 18년도에 그때 분기 호황- 10조 예. 호황은 낸드 플래시 때문이었거든요. 아, 스마트폰이 터지면서. 네, 네. 그리고 이제 소캠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소캠은 이게 수익률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소캠을 쓰는 이유가 그 전력 소모 때문인데 저전력 그게 반도체를 쓰는 거니까. 그 저전력 반도체 메모리가 어디 가냐면 핸드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말. 그러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당겨오는 거구나. 그렇죠. 이미 양산도 되고 있고 기술 개발 다 돼 있고 원가 부담 이미 다 끝났어요. 네.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HBM보다 열도 덜 쓰고 전기도 덜 쓰고 훨씬 싸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게임이냐 하면은 아마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이제 공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지금 캐파를 아직 안 그렇죠. 늘린 상태니까. 예. 지금부터의 게임은 생산 관리자들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모델 믹싱을 하는데 양산 라인을 태워야 되는데 네. 모델 믹싱을 어떻게 했을 때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겁니다. 아, 네. 저는 그런 고민이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만약에 캐파가 더 늘어났다면 그런 고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캐파가 늘어나는 게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라인에서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델 믹싱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도권은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업이익이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75% 정도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44 정도 중반 정도 나오면 75% 정도 영업이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익률이 네. 그런 믹싱에 따라서는 이게 정말 넘을 수 팔자 있죠. 근처까지도 네. 넘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현물 가격이 지금 17불 80 정도 한단 말이에요. 네. DDR4가.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2025년 1월 2024년 연말에 얼마 했냐면 1.4불이었습니다. 그러면 열 몇 배가 오른 거군요. 열 한 3, 4배 올랐죠. 그러니까. 네. 원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죠. 오히려 더 줄었겠죠. 그럼- 양산이 더 타면서 그렇죠. 수율도 좋아지고. 어.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 곡선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SK하이닉스 저희가 내일 발표될 1분기 실적 얘기를 하면서 영업이익률 얘기까지 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이 영업이익률이 캐파가 확 늘어나는 게 지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두 회사가 모델 믹싱 즉 비싼 제품 쪽으로 생산량을 그나마 더 이렇게 쥐어 짤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영업이익률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제 HBM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전에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예요. HBM 생산량을 늘려버리면 네. 지금 그 메모리 생산량이 줄게 되죠. 더 줄죠. 확실히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HBM은 수율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단일 공정에서 메모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수율이 확실히 줍니다. 그렇죠. 사용도 많이 되고 그 10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예를 들어서 HBM이 수익이 확실히 좋았을 때는 그런 고민 안 했죠. 야 무조건 HBM 넣어. HBM으로만 다 그래서 수익 집어넣으면 공수 되니까. 늘려. 네. 근데 지금은 막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거시들이 마진이 워낙 좋은 지금 거 레거시 아니에요? 마진이 너무 좋으니까 네. 라인에서 굳이 우리가 HBM의 캐파를 더 늘려야 돼? 지금 분명히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소캠을 낸 것도 저는 그런 고민의 결과물이라 보입니다. 소캠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캠 얘기로 바로 좀 들어가 네. 보죠. 그러니까 소캠 이번에 뭐 소캠 2 얘기가 이제 하이닉스에서 그걸 양산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소캠 2가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전력을 덜 쓰는 거다, 전기를 덜 쓰는 거다, 뭐 그 효율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왜 이 소캠 2가 지금 전력 문제 때문에 나온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HBM이 들어가는 게 보통 DDR5 RDIM이라는 걸 쓰는데요. 요거는 메모리 용량은 아주 좋고 속도도 빠른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전력 문제도 가장 큽니다. 있지만, 네. 대역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GPU를 처음 만들고 할 때는 전력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그렇죠. 예, 우린 지금 속도가 빠르고 네. 빨리 이 기억을 처리하는 게 네. 중요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LLM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은 아니지만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질문 던지면 빨리 처리하고 지들끼리 빨리 소통하고 네, 자기들끼리 네, 네. 빨리 통신을 하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LLM에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오는 요 단계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빨리 할 수 있는 네. 대역폭이 넓은 게 필요했고요. 아, 속도가 높아야 예, 높아야 이게 되니까. 대역폭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두 네. 번째는 전력 문제는 그 전에도 중요시됐지만 지금은 훨씬 중요하게 그렇죠. 됐습니다. 훨씬 중요하죠. 네. 지금 현대자동차가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5만 장 정도 받잖아요. 예. 5만 장 정도를 받아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이걸 셋업하면 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냉각 장치까지 포함했을 때 전주시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기가와트 뭐 이런 걸로 하면 전주시 그게 얼마나 인구 50만 정도 된 시의 시 정도의 시의 그러니까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한 그런 거예요. 거네. 그래서 김은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시대의 중요한 관건은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전력일 전력이다. 것이다라는 그 말한 게 얘기 바로 그 하더라고요. 부분 때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썼던 모바일 기계수로 썼던 저전력 DRAM이 있습니다. LPDD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듈로 재구성하면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DDR5도 메모리 용량은 좀 부족하지만 대폭도 넓고 네. 전력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과거의 기술을 회귀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럼 주가에 좋으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수익률이. 수익률이 더 좋아져요. 네. 이제 소캠2를 더하게 되면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는 HBM보다 조금 뒤지만 전력 소모하고 발열이 안 되니까 획기적으로 전력이 줄죠. 줄죠. 그러면 엔비디아도 좋은데 네. 반도체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미 다 검증되고 만들어졌고 했던 LPDDR을 또 다시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추가로 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없는데 가격은 높이 받겠죠. 높게 받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수익률은 저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캠2가 이제 가야 되는 건 불가피한 지금 말씀만 들어보면 이게 약간의 과도기적인 성격의 기능의 어떤 모듈이라고 봐야 되는 그 거군요. 낸드로 가기 전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봅니다. 어떤 걸로 가기 전에? 낸드 플래시로 가기 전. 낸드 플래시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지금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저는 낸드로 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낸드 플래시로. 메모리 지금 같은 현재의 로직을 가지면 메모리 용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예. 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한번 우리가 뭘 쓰면 그거를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쓰면 쓸수록 저장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컨텐츠가 늘어나는 네. 거니까. 이게 거의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엑스포넨셜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U자로 쫙 올라가는 게 U자로 쫙 메모리가.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 1000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그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기술은 저는 꼭 그렇게 갈 거라 보진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중간에 계속 해결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 소캠2는 과도기적인 것 같고 결국에는 낸드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한동안 얘기 잠깐 나왔던 HBF 네. 로 가는 그게 거죠. 간다 이거가 가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HBF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그럼 이제 HBM은 HBM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저장에 대한 어떤 그 부하 때문에 결국 HBF도 그렇죠. 지금 뭐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더 기쁘죠. 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계속 필요할 거고 거기는 그럼요. 메모리가 가면 되고 네. 그다음에 HBM이나 제미나이나 이런 곳에 필요한 것들은 결국 HBF로 가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꽃놀이를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반도체 업계는 어차피 메모리 다 들어가는 거고 낸드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낸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낸드도 사실은 우리가 D램에 좀 가려져 있긴 한데 낸드도 우리가 사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가 저는 제일 기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키옥시아를 한 10조 가까이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거 지금도 갖고 그게 있죠. 사실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늘 비판받는 지점이었고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를 풀가동시킨다. 저는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우리가 지금 75%뭐 영업이익률 이야기했는데 양상 캐파를 늘리더라도 수익률이 꽤 괜찮아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키옥시아는 사실 주가도 엄청 올라가지고요. 네. 하이닉스는 그냥 그 지분배 평가이익만 해도 뭐 상당하잖아요. 물론 그 뭐 주식을 그때만 해도 할지는 엄청 모르겠지만. 비판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욕 많이 먹었던 거기도 네. 합니다만 참 이게 모르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말씀 내용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분간은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부분인데, 어쨌든 다음 달 22일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네.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네. 좀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그냥 본주면 뭐 별로 이제 사실 더 이상 드릴 말, 뭐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레버리지 ETF다 보니까 이걸 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요거에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지금 SK 하이닉스는 뭐 증권사들 지금 리포트 보면 맥스 190걸 보고 있죠. 뭐 200 예, 부른 데도 있습니다. 200 부른 데도 있고.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 예, 불렀더라고요. 150에서 보통 고사인 것 같은데 고사입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레버리지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건 분명한데 네, 네, 네. 이게 속도 조절론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잖아요. 지금 너무 올랐어. 네. 저는 지금 오르는 상황이 더 기이했던 게 전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상황인데 이 변수를 뚫고 이 정도로 계속 오른다? 이게 정말 기이한 거거든요. 어떤 산업에서도.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가 저는 이런 투자자들의 속도 조절론이나 피크에 대한 불안감을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두 개 회사만 갖고 한 ETF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오르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산업군에서 네. 물론 뭐 지금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비싼 종목들 있죠. 방산도 황제주들도 있죠. 뭐 있죠. 황제주 네네. 있지만 네. 지금 반도체는 사실 특이하거든요. 특수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이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1차 약간의 방어막, 안심 이런 것들을 좀 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만든 게 저는 시장에 대한 그런 속성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당국에서 이거를 허가를 한 거는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약간의 해치성이 채지성이 크다 있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이제 짜잖아요. 네. 100%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이제 금액이 이제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는 분들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본주를 뭐 3, 40% 많게는 한 절반 정도 가져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데 그렇게 하고 그런 분들이 본주 일부를 익절을 하고 그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그렇죠. 산다. 뭐 그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보입니다. 좋다. 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속도 조절로 나올 것이고 네. 피크다는 이야기 나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끝까지 온 거니까요. 네, 온 거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 상품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실은 아마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 이거를 막 약간 좀 막 몰빵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건 네. 절대 아닌 거고요. 아무리 좋아도 지금 박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일부를 담아서 약간 해지성으로 본주에 대한 부담을 좀 해지하는 차원으로 이 레버리지 ETF는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 말씀하신 거 좀 참고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박주원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